네,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신와르 제거 공식 발표. 이스라엘이 17일 오후 8시 현지 시각으로요. 하마스의 수장 야흐야 신와르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와르는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신와르의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전 세계 외교 장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10월 7일의 학살과 잔악 행위에 책임이 있는 대략 학살자 야흐야 신와르가 오늘 이스라엘군 병사들에 의해 제거되었다 라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사적 도덕적 성과이자 자유세계 전체의 승리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취재 김원철 기자였습니다. 관련된 기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 신와르 드론 향해 막대기 던지며 저항. 신와르가 죽는 순간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인데요. 17일 사망한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마지막 영상을 이스라엘군이 공개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와르 공격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그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하가리 대변인이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이 드론을 보낸 건물로 혼자 대피했다. 총격으로 손에 부상을 입은 신와르가 드론을 향해 막대기 같은 것을 던지는 모습을 포착했다. 숨진 그가 보호조끼를 입고 권총과 4만3개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8월 인질 6명이 살해된 곳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지하 터널에서 그의 DNA를 발견해 그를 추격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47초 분량의 영상에는 스카프로 얼굴을 감싼 남자가 심하게 파손된 한 아파트 안의 소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드론을 응시하며 바닥에 떨어진 막대기를 던지며 영상이 끝납니다. 취재의 최우리 기자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두문불출 신와르를 어떻게 죽였나 보시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이 발표되자 이스라엘 군이 1년 이상 가자지구 지하 통로를 이용해 자취를 감추고 두문불출했던 그를 어떻게 사살할 수 있었는지 경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 시작 직후부터 그를 제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대규모 지상전을 감행했고 신와르는 이를 피해 공개석상에서 얼굴을 감추고 전자통신기기 사용까지 끊은 채 은둔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사망설에도 휩싸였으나 그때마다 메시지를 내며 건재함을 과시해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군이 1년 넘게 신와르를 추적해왔으나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병력과 우연히 마주치면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8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부대가 일상적인 순찰을 하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무인기가 가세해 건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주검이 발견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와르는 그간 경호대와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인질들로 구성된 이른바 인간방패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살 현장에선 이런 정황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와르와 함께 있던 이들은 그를 포함해 단 3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추적 압박을 피해 극소수의 인원만 대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이스라엘 관료 발언을 인용해 현장에서 돈과 무기 등이 발견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 말 신와르 제거를 목표로 삼고 교육훈련 부대인 비슬라마흐 여단을 라파흐에 추가로 투입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설명을 보면 이번 신와르 사살 현장에서도 828 비슬라마흐 여단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에겐 하마스의 지하 터널과 무기 등을 찾아 파괴하는 임무가 맡겨져 있었고 라파흐의 탈 알술탄 지역을 순찰하다 무장 세력 3명을 발견했습니다. 총격전을 벌여 이들을 제거했고 주검을 조사하던 중 한 구가 신와르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 당국은 처음에는 주검에 부비 트랩이 있을 것으로 의심해 주검은 두고 손가락 일부를 잘라내 신원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검은 수습돼 이스라엘군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표적 작전을 통해 사살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그가 은둔해 있을 대략적 위치를 팔레스타인 남부 라파흐로 한정하고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최근 몇 주 동안 남부에서의 작전으로 신와르의 이동이 제한돼 이스라엘군의 추격을 받아 제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취재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다른 기사 하나 더 보시죠.
기습 공격 설계자 신와르, 감옥서 22년간 이스라엘 연구. 예, 신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을 확인한 야히야 신와르는 지난 5월 31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이스마일 하니야 정치부문 지도자와 함께 하마스를 이끈 수장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 작전인 알 아크사 홍수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휴전 협상에 하마스 쪽 최종 의사를 결정하던 자로 그의 죽음으로 가자 전쟁의 향방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2년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한 난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와르의 부모는 현재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난 나크바 대재앙을 겪으며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난민촌에서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로 그는 반이스라엘 정사를 형성해 왔을 것으로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 이슬람대학교에서 아랍어를 전공했다 그러며 그는 대학에서 하마스 공동 설립자인 성직자 아흐메드 야신과 가까이 지내며 이슬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 민중봉계인 1차 인티파다 때 하마스에 합류했습니다. 보안부서 수장으로 임명돼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스파이를 색출하는 임무를 맡아 칸 유니스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1988년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살해하고 난 뒤 팔레스타인 쪽 정부원 4명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붙잡혀 다음에 이스라엘 법원에서 종신형 사회를 선고받았습니다. 22년 동안 복역하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이스라엘 신문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약점을 공부했다 그러네요. 아주 대단한. 또 2008년 이스라엘에서 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병사 길라드 샬리트와 이스라엘에 갇힌 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신와르는 풀려났습니다. 이후 가자로 돌아와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무장투쟁만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월 칸 유니스 지하 터널에서 옷과 DNA 증거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바짝 쫓은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그를 가리켜 20년 동안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서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후 이스라엘을 전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민병대를 조직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취재 최우리 기자였습니다.